그래서 요번에 싸만 건 그래요. 밤중에 1시 반쯤에 우리 집에 왔어요. 여기 저쪽으로 공원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이게 난 놀랐어요. 되게 아버지 왔다면서 아버지 하면서 어제 그런가 하나 서연이가 싸움하면서 서연이 자기를 칼을 찍어 죽이겠다고 소리 그런다고 소리. 그래서 자기 무섭다는 소리. 내 조카 같이 있거든요. 그래 그 조카 바로 따라 나가서 그 당시에 맹가문 경찰에 신고했거든. 나는 그랬어요. 얘네 이 서연이 있잖아요. 다른 거 받으면 싸움하면 칼 쥐고 접어둔다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선이가 어떤 빵 사오라고 했어요. 선이 생각해서 전에 여기 와서 뭐 사는 거 생각하고 또 그런 거 샀어요.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또 다시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좀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혼자서 주방 가서 물병 가져와서 저 머리에다 물병 뿌리고 애기 머리도 다쳤고 또 갑자기 혼자서 칼 들고 와서 그러면 다 같이 죽여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어휴. 너무 사소한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근데 사실은 칼을 들기까지는 되게 큰 문제잖아. 서희는 그 칼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어? 살기 싫고 그래서 칼 들고 내가 너 때문에 살기 싫다고 너랑 애 안 키우고 나 혼자 키우는 게 낫겠다고 그런 소리도 했어. 그럼 지금 현재 가정폭력 피의자가 된 거네요. 긴급 임시보호조치 때문에 그 집에서 택배가 애기 데리고 가는데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애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애기는 계속 보여주기 싫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도 제 얼굴 보기 싫다고 했고 자기는 못 받아주겠다고 정신병 있는지 없는지 받아오고 없으면은 일요일 날 오고 있으면 치료할 때까지 못 온다고. 그래서 아기는 택배가 데려가고 안 보여주고 있어. 아빠가 데려갔구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군요. 법원에서 오늘 한이한테도 임시조치 조금지 명령을 내려왔어요. 그럼 몇 시간 전화 같은 거 다 저한테 못해요. 하은이한테도 그러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네, 택계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네 하은이한테도 이제 며칠 전에 접근 금지가 내려와서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접근 금지가 안 내려왔다 해도 택배가 안 보여줘서 못 봐요. 서현 씨도 많이 힘들었겠다. 애들 못 보고 애도 못 보고 그러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먼저 일단 그 생소한 단어 저희한테는 긴급 임시 결정서라는 게 뭔가요?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당사자들을 좀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려면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일단 그 분리를 시키는 게 이제 임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일단 100m 이내 접근 금지, 집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접근 금지, 그다음에 이제 뭐 문자라든지 연락 같은 걸 하지 말아라. 통신 이제 접근 금지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 이제 서현 씨가 이제 접근 금지 이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범죄자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이 일단은 발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쿨링, 냉각기를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이제 임시 조치를 내려지기 때문에 이 조치를 우리 서현 씨가 받았다고 해서 확정적인 범죄자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아이 앞에서 그 칼을 들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희가 알던 그 서현 씨의 모습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그 모습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라 그렇게 칼 드는 행동을 한 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잖아. 100% 서현 씨가 이거는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특히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이런 짓만 안 했으면 아연이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아연이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감정이 이게 격하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두 분이서 오해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해는 더 커지고 화는 더 나고 이제 이 표현을 이제 태케가 SNS 라이브로 방송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예. 안녕하세요. 선이가 무기 들고 저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그거 뺏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면 바로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태케 씨가. 이제 양형수당 같은 거 다 소윤이 통장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애기 돈벌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줘요. 한 두세 번 말했는데 안 보내주고 선이 고모한테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서울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놀러 가서 애기한테 그렇게 하고 또 애기 돈 갖고 나가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어. 저보고 왜 해명 안 하냐고 그러면서 무작정 욕하는 DM들이 많이 왔었는데 솔직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태케 말만 듣고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을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야 됐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하은이가 알면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목요일까지도 계속 사과를 했었어요, 태케한테. 다시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태케가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목요일까지도 계속 사과를 했었어요, 태케한테. 다시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태케가 하은이를 만지지 말라고도 했고 자기가 이제 일 나가 있으니까 제가 집에 먼저 가 있으래요. 그래서 청소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태케가 집에 왔을 때 청소해놓은 걸 보고 자기가 웃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성관계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저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태케가 전화가 왔을 때 받아서 고민 중이냐고 태케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태케가 그럼 오지 마 이러면서 끊어버리고 문자로 짐 챙기고 나가라고 더 문자 보내면은 신고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태케 집에 못 들어가고 연락도 못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나을 것 같아.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애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임시조치 때문에 아기를 못 본 거거든요. 저를 애 버리고 도망간 사람으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서로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 근데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커지게 된 이유가 뭐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잖아요.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부부가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한테 막 알려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하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하죠. 그럼 부모님 다 옵니다. 그럼 집안 싸움이 완전히 커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아내가 너무 억울하다. 남편이 잘못했다. 그럼 남편 회사까지 찾아갑니다. 회사 사람들 다 알게 되고. 그거 SNS에 올리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법입니다. 범죄예요.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또 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인은 억울하다, 이거 사실이다,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일단 부부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단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서현 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거나 뭐 잠적해서 양육비를 갖고 놀러 다니고 있다, 뭐 어디선가 놀고 있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상에 꽤 많이 보였거든요. 뭐 애기 양육비 갖고 놀고 다니고 있다는 거는 놀러 다니지도 않았고 애기 돈 쓰지도 않았고 쓰긴 썼는데 그게 하은이 옷 시켰어요. 택배집으로 보냈는데 그때 하은이 물건 쓰는 데만 썼지 뭐 그 돈 갖고 놀러 다니고 한 적은 없어요. 아니 서현 씨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서현 씨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악플을 보고 심정이 많이 안 좋았죠. 네, 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DM으로 네 머리 망치로 깨버리구나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쌍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아빠가 계속 나가자고도 하시고 가족들이랑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그나마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 가족들이. 이거 뭐 사실 연예인들도 사실 악플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저는 서현 씨가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악플 다는 사람들, 이거 부부간의 일이거든요. 본인이 도와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피해된 거 아닌데 왜 잘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악플 다냐고요. 악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고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서현이도 보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없고 나이가 또 어리니까 계속 보게 되죠. 아 그러면은 지금 하은이는 누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는 이제 제가 못 보니까 그날 바로 택배가 데려가서 제가 알기로는 택배 아빠 집에서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가 혼자서 하는 게 힘들어요.
아유, 그것도 못한 짓이네. 애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응?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많이 걱정되고 보고 싶죠? 응?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계속 하은이가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고 너무 미안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 응? 귀여워. 이뻐봐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서연이가 그러면 하은이를 못 본 거잖아요, 그죠? 최근 상태로는 제가 좀 뭔가 욱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과만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의 이제 불안정한 상태는 이제 자극에 의해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어떤 주변에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불안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기를 오히려 보는 게 더 본인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거고, 누군가가 좀 옆에서 좀 같이 아기를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쉽게 감정 기복이 생길 거예요. 이 임신 직후라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약도 좀 복용하면서 봅시다.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그래서 생기잖아요.